이번 시간에는 오세영 시인의 자화상 2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완성 교재 실전 모의고사 5회 242쪽에 있는 작품이고요. 오세영이라는 시인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등장한 시인들은 간단하게라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오세영 시인은 현재까지도 살아계신 시인이고 서울대 교수이기도 하고요. 흔히 탈속의 시인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탈속의 속은 세속할 때의 속자예요.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시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오세영 시인은 문단 권력을 거부하고 정설에 반박하는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시인은 자연을 떠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연 친화적인 작품도 많고 자연을 여행하면서 인간의 실존 문제를 고민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고민이에요. 이 자화상 2라는 작품에도 이런 오세영 시인의 색깔이 묻어나고요. 우리는 이렇게 낯선 시를 볼 때 제목을 보고 어느 정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화상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자화상이라는 걸 봐서 삶에 대한 어떤 성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이런 내용이 담기겠다 정도를 예측하고 작품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1행부터 보도록 할게요. 1, 2행을 읽어볼게요.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지금 두 개의 소재가 등장했어요. 바로 까마귀와 까치. 자, 그런데 우리는 시의 전체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 시는 전체적으로 까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굶어 죽을지언정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소재가 등장하지만 까치는 부정적인 소재, 그리고 까마귀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중요 소재,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의 시적 대상이라고 쓸 건데, 우리 선지의 시적 대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화자가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시적 대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까마귀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그 이유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까마귀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옆에 화자가 지향하는, 즉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 소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까마귀처럼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파악을 했으면 까마귀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특징을 가진 대상이길래 화자는 까마귀처럼 되고 싶을까? 그 부분만 알아내면 시의 주제의식을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행부터 보겠습니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마른 나뭇가지 끝에 높이 혼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앉아서 저 먼 설원을 굽어보고 있어요. 높은 곳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우리 관조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를 바라보는 그 눈이 굉장히 형형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형형하는 뜻은 밝고 빛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을 관조하는 눈은 아주 반짝이고, 그리고 이마는 고독하고 부리는 날카롭대요. 이 부분에서도 까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해 볼 거예요. 까마귀의 고고함. 이 고고함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고고함은 높을 고에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거. 굉장히 그래서 존귀하고 가치 있고 뭔가 외롭지만 그 홀로만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 그거를 고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높은 곳에 혼자 앉아서 아주 형형한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고독한 이마와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까마귀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까마귀의 고고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까마귀의 고고함이라는 속성을 시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마는 어떻고 부리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 7행부터는 또 다른 까마귀의 속성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나달 한 톨 보이지 않지만, 자, 지금 까마귀는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가지 끝에 높은 곳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얼어붙은 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상이 얼어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바로 이 지상의 현실은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얼어붙은 지상에 세모 표시를 한 거고요. 부정적이라는 표시를. 부정적인 현실 혹은 얼어붙고 나달 한 톨, 먹을 거 한 톨 없는 곳이니까 힘겨운 현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까마귀가 있는 세상은 이렇게 뭔가 순탄치만은 않고 좀 힘겨운데, 그렇지만 이 그대는 누구냐면 까마귀를 말하죠. 그러한 현실에서도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부정적인 현실에서 까마귀는 눈발을 뒤지다가 굶어 죽는 선택을 하는 반면에 까치는 인가의 앞마당을 넓은데요. 이 굶어 죽다와 인가의 앞마당을 넘본다는 대비적인 상황이거든요. 대비를 이루고 있죠.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지 않는 속성은 어떤 속성일까요? 앞에 나온 고고함이랑 비슷한 건데 굉장히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인가의 앞마당은 남의 걸 넘보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의연하고, 그리고 뭔가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는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 이런 거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까치는 어떻대요? 까치는 인가의 앞마당을 넘본대요. 인가의 앞마당을 넘본다는 거는 먹을 거를 탐하는 거, 그러니까 욕망이 가득한 거, 세속적인 거, 남의 걸 탐하는 거니까 약간 부도덕한 거, 그런 선택들을 의미하겠죠. 정리를 해보면 앞에 1행과 2행에서 까마귀와 까치는 다르다 라고 해서 까마귀와 까치가 대비를 이루었는데요. 여기에서도 까마귀와 까치를 대비해서 까마귀의 이 고결하고 순결하고 의연한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현 방법과 관련된 건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를 할 건데, 대비적인 표현을 통해서 까마귀의 그 고결한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까지 이 작품은 까마귀의 속성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까마귀의 두 번째 속성은 힘겨운 현실에도, 얼어붙은 현실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어떤 고고함, 순결함. 여기에서 순결함이라는 거는 도덕적인 순결함이겠죠. 이러한 까마귀의 속성을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까치와 대조를 시켰는데, 까치는 인가의 먹을 것을 뒤지는 세속적이고 욕망 가득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행을 읽어볼게요.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지금 도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검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까마귀의 세 번째 속성은 조금의 흰 깃털도 없이 철저하게 까맣다, 철저하게 검다, 블랙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좀 더 추론을 해야겠죠. 철저하게 검다라는 게 어떤 속성일까? 사진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까마귀의 모습이에요. 흰색 털 한 털도 없이 진짜 부리까지, 눈까지 철저하게 검은색이죠. 반면에 지금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 까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까치는 흰 털이랑 검정 털이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흰 부분도 있고 검은 부분도 있는 거와 다르게 이 모든 게 철저하게 검다라는 것은 어떤 타협도 없는 완전히 이 자체로 순결한 순도 100%의 검정색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검은색은 어둠과 관련이 있지만 이 철저하게 검은 까마귀의 이 검정이라는 속성은 굉장히 초초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순결함, 고고함, 남들과는 다르게 홀로 까만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고고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 까치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까치는 흰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정이다 라는 표현에서는 까치와의 대조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까치는 역시 순결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핑크색 펜으로 표현법 짚고 갈 건데 철저하게 검어라 라고 해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가 원래 앞에 오는 게 문장으로는 자연스러운데 검어라 남기지 말고 이렇게 도치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순의 도치의 표현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런 명령형 어미와 어순의 도치를 사용한 그 표현의 의도는 굉장히 단정적이고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죠. 검어라 남기지 말고. 그래서 이런 까마귀와 같은 고고한 삶에 대한 어떤 의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행어로 가볼게요. 겨울이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이 내려서 저마다 하얗게 분장하지만 지금 눈이라는 소재가 나왔어요. 눈은 하얗죠. 그리고 그 밑에도 세상이 하얗게 분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얀색이 되게 좋은 의미일 것 같은데 그 하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얗게 분장하는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어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얗게 분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위선적인 속성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흰색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앞에 나온 이 검정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나는 이라고 해서 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까마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까마귀가 저렇게 생겼고 고고하게 앉아있고 철저하게 검다. 외부에 있는 까마귀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주제의식이 드러나겠죠. 나는 빈 가지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앞에 나온 까마귀의 모습과 유사하죠. 그런 한 마리의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라고 화자의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고고하고 순결하고 의연한 한 마리의 까마귀가 되겠대요. 그래서 이 부분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화자가 까마귀처럼 살겠다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정리를 하면 까마귀 같은 고고하고 순결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화자의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담긴 부분이고요. 표현법을 보면 까마귀가 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리라는 미리 시제를 나타낸과 동시에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표현이죠. 이러한 종결 표현 역시 이런 화자의 의지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법 관련해서 하나 더 체크를 해주면 지금 까마귀에게 그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대는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까마귀를 그대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의인법, 까마귀를 의인화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시에 대해서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맞아요. 왜냐면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쉽지만 이 부분에서 반복이 드러나고 있다. 반복이라는 단어는 선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지평선의 의미를 또 묻을 수도 있는데, 지평선이라는 그 시어의 속성 그리고 그것을 응시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이 지평선을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해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새까만 까마귀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의 부정도 용납하지 않는 진실하고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까치를 대비해서 그 차이점을 부각을 했고요. 까마귀는 고고한 존재로, 까치는 세속적 존재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까치와 다르게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굉장히 강인한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까지 알아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를 세 가지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검정을 부정적으로, 흰색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인데요. 이 시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검정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의 특징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시는 대비가 굉장히 두드러진 작품입니다. 먼저 흰색과 검정색의 색채 대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재 자체의 대비, 바로 까마귀와 까치의 대비가 있었고요. 까마귀는 홀로 높은 곳에 앉아있는 것과 달리 지상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욕망이 가득하고, 까만 곳과 달리 눈으로 뒤덮이는 곳이었죠. 그래서 공간의 대비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인데요. 시상 전개 방식이 외부 세계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1행에서 14행까지는 고고한 까마귀의 모습, 즉 화자 외부의 세계인 까마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부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자 내면의 의지 혹은 다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전개 방식도 이해를 해두면 다른 선지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